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원기둥입니다. 코스피가 최근에 7월 달에 바닥을 잡고 조금씩 상승하면서 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여드린 이 녹색선이 60일 이동 평균선입니다. 이동 평균선. 자, 작년에 12월 달 때도 이 60일 이동 평균선을 넘지 못하고 또 밀렸고, 다음에 올해 5월 달, 6월 달 초에도 이렇게 60일 이동 평균선 넘지 못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60일 이동 평균선까지 좀 반등을 했죠. 여기에서 넘어가느냐, 아니면 또 밀리느냐, 이거를 보고 시장을 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시장의 추세 자체는 여전히 하락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락 추세 상에서 지금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다. 여기에 정확하게 바닥을 찍고 반등하고 있다는 그런 신호가 저는 안 보인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시장은 하락 추세 속에서 지금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최근에 코스피 대비해서 좀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지만, 자, 여기 지금 60일 이동 평균선. 여기 구간들이죠. 여기 구간들을 강하게 넘어가야지 기술적으로 추세를 좀 전환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코스닥이 앞으로 좀 어떤 모습을 보일지,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지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예측이 가능한데요. 코스닥도 지금 거래량을 보시면 이 정도 거래량 가지고는 여기를 돌파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거의 최저치입니다. 거래 대금도 별로 안 들어오고, 그다음 거래량도 거의 최저 수준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여기 60일 이동평균선을 강하게 돌파해서 넘어가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앞으로의 경기 사이클을 보면 여기를 넘어설지, 그다음에 또 60일 이동평균선을 저항선을 얻어맞고 또 내려올지를 좀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나온 기사를 한번 볼게요. 이 기사를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침체장이 이렇게 끝난 적은 없다. 큰 고통이 다가올 것이다. 이런 좀 비관론적인 기사인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기사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장 심리를 분석하는 이 마크 허버트가 지금 침체장은 현재 투자자 심리상 통상 5단계를 거치는데, 현재는 3단계 정도 되는 타협 상태라고 했는데요. 이분이 뭐라 했냐면, 투자자들이 처음 증시가 급락할 때는 흔히 있는 조정이라고 생각하고 침체장이라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그냥 조정하고 좀 있다면 올라가겠지. 조정하면 좀 있다가 지나면 올라가겠지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러다가 계속해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분노하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살 길을 찾아서 인내 투자를 합리화합니다. 좀 내려가면은 또 올라가겠지. 지금은 이제 고점 대비 많이 빠져서 올라가겠지. 이런 타협점을 찾는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이 시장이 3단계인 타협 상태라고 보고 있는데, 과거의 주식시장의 역상을 보면 이 침체장은 언제나 투자자들이 주식이라면 치를 떨고 외면하는 항복 상태. 자, 여기에 도달을 해야지 그때 바닥을 잡고 강세장이 시작된다 라고 했는데요. 과거에도 주식시장이 급락할 때, 모두가 저점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 급락을 몇 방 얻어맞을 때가 그때가 바닥이었습니다. 과거에도 보면. 근데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고 이분은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의 바닥은 아직은 사람들이 올라갈 거야, 반등할 거야, 이런 기대 심리가 있잖아요. 근데 바닥에서는 한 점 희망이 없다는 거죠. 희망이 전혀 없는 상태가 그때가 바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주식시장도 그런 모습이었죠. 지금은 하락장에서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채권 시장 자체도 이미 지금 경기 침체에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 국채 금리가 지금 가파르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채 금리가 장 6월 달에 연 3.7%였는데 지금 3년 만기 국채 금리가 지금 연 3%까지 밀렸어요. 국채 금리가 내려가고 있다. 채권의 이 금리가 내려가고 있다는 채권 시장이 이미 경기 침체에 베팅하고 있다. 이 지표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 DB금융투자연구원은 뭐냐면, 자, 올해 지금 하반기에는 수출과 소비가 지금 부진할 것이라고 지금 확실합니다. 이게 지표들이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지금 이런 경기 둔화 우려가 채권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한국과 미국의 국채 금리가 지금 급락을 하는 것은 경기 침체 우려 때문이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했고 2분기에도 조금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2분기 연속으로 지금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는 것은 과거의 통계를 보면 이 경기 침체로 본다는 거죠. 경기 침체로 징조로 해석되는 장단기 금리 역전은 이미 지난 4월 달부터 지금부터 한 3, 4개월 전부터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유럽의 채권 시장도 경기 침체 우려가 반영되고 있는데요. 독일, 유럽의 경제 대국이죠. 유럽 경제 1위입니다. 독일의 지금 국채 금리도 한 달 전만 해도 연 1%대였어요. 근데 현재 2년 만기 국채 금리가 연 0.273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급락이죠. 이런 국채 금리 상황을 보면 이미 시장은 경기 침체에 지금 베팅하고 있다는 거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가려면 삼성전자가 올라가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의 시가총액의 5분의 1, 거의 2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못 가면 코스피도 못 가고 삼성전자 협력사, 코스닥 이 협력사들도 올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이 하반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보시면 지금 23%나 영업이익이 급감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상반기에 5월 달만 하더라도 매출이 한 170조대 있는데 지금 7월 달에 지금 전망치가 보면은 161조. 영업이익이 매출이 한 10조 가까이 줄어들었고 영업이익도 5월 달만 하더라도 34조대였는데 지금 7월 달에는 지금 26조로 지금 영업이익도 지금 급감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수요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수요 감소. 자, 이 수요 감소는 뭐 때문에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수요가 지금 감소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스마트폰이라든가 이 TV 등의 판매 부진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그동안 버팀목이었던 반도체도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하반기에는 경기 둔화의 영향권에 들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반도체 산업이 하반기에 흔들리고 있다. 주력 반도체, 이 메모리 반도체 재고가 늘고 있다. 이 재고가 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안 팔린다는 거잖아요. 물건은 계속 찍어내는데 안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기가 그만큼, 수요가 그만큼 안 좋다는 얘기겠죠. 자, 이런 삼성전자의 이런 모습들, 그리고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 3위 미국의 마이크론도 지금 향후에 수분기에 걸쳐서 생산량을 조절할 것이라고 하고, 파운드리 시장 1위 대만의 TSMC도 생산 설비 신설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도 지금 연단위 설비 투자 계획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고 있다. 자, 우리나라는 특히 이 IT 반도체가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시장 장악력이 강한데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실적이 감소하면 시장 자체가 상승하기보다는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이런 경기 지표들, 이런 상황들을 보면 여전히 시장은 상승보다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나스닥 상황을 보시면 최근에 나스닥이 7월 초부터 약 한 달간 정도 반등을 했죠.
자, 이러니까 사람들은, 투자자들은 시장이 이제 본격적인 반등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전히 지금 미국의 나스닥은 지금 추세 자체가 하락 추세고요. 이때 올해 3월 달에도 이런 반등이 나왔어요. 반등 나오고 또 밀렸죠. 자, 지금 이렇게 또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여기에서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예, 이제 그 시장 상황을 보고 판단이 되겠지만 지금 미국 경제도 보면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작년에 경제 성장률 2021년 경제 성장률이 5%대, 5.7%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올해 지금 예상 경제 성장률이 미국이 거의 반토막입니다. 2%대. 그리고 내년에도 지금 예상 경제 성장률이 1%대입니다. 이미 미국의 경기 침체가 이미 제가 봤을 때는 진행 중이다라고 보는 거죠. 미국의 경기 안 좋고, 유럽의 경기 안 좋고, 그다음에 중국도 경기가 안 좋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지 않겠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율도 보시면요.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좀 조정을 했어요. 1326원 찍고 1300원 아래로 잠깐 들어왔다가 다시 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월봉을 보시면 여전히 추세가 여기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 하는 거고요. 글로벌 경기 침체가 계속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제가 봤을 때는 달러 강세로 인해서 원화가 약세가 되고 그로 인해서 원달러는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 상황이 매우 힘든 상황인데요. 저는 아직도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냐 하면은 저는 첫 번째로 대응이 힘들다. 시장이 너무 불확실하다. 이러면은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추세가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을 때 그때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게 맞고요. 두 번째는 시장은 저는 여전히 하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하방에 투자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투자 방법 중에서 여러분들이 맞는 투자 방법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카카오톡에서 서비스하는 카카오뷰에서 주식 채널을 개설해서 제가 운영 중에 있는데요. 제 채널을 추가를 하셔가지고 투자하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채널 추가 방법은요. 영상 하단에 채널 추가할 수 있는 링크가 있고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여기에 CH 플러스라고 버튼이 있습니다. 채널 추가를 하시면은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올리는 이제 투자 관련된 글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여전히 하락 추세라는 거죠. 하락 추세 상황에서 지금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다. 추세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경기 사이클이 좋고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져야 하는데 이건 그런 모습이 안 나오고 있다. 오히려 반대로 경기 침체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다. 글로벌하게 진행 중이다. 하는 거죠. 지금까지 투자자들이 항복할 때 강세장은 시작된다는 내용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강의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